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작 기술들을 쫙 다 모아놓고 우리가 형태적인 것으로 거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은 이 어떤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왜냐하면 송덕기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로서 같은 경기 규칙, 그 유사한 경기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상대방을 이래 하반신을 다리를 걸거나 그다음 발로 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형태의 것이다. 것이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좀 지금도 빨리 나올게요. 자, 배운 경위에 대해서 북한 택견은 배운 경위가 확인이 안 되는데, 송덕기의 경우에 비산 잔디밭 개천 있잖아. 개천 그 사장, 개천 이제 모래사장 그런 데서 했다. 그리고 조목조목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예홍해 선생이 조사를 할 때도 안타까워한다. 내가 그때 좀 더 배워둘 걸 조목조목 내가 다 배우지를 못했다. 그게 송덕기 옹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말이 달라지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엊그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덕기의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그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 나온 예홍해 선생한테 자기가 스승한테 조목조목 배우지를 못했다. 조목조목 이거 다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조사 보고서에 쓰여 있어. 자,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품밟기의 존재 여부. 지금 송덕기 택견에서 기본이 품밟기라 하죠. 그런데 북한 택견에서는 그 품밟기란 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있었을 수도 있는데 누락은 됐을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게 객관적인 것이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은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가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된 이 자료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주관은 배제를 해야지. 그래서 품밟기는 송덕기 택견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북한 택견에는 없어. 그 다음에 성패 규칙. 북한 택견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송덕기가 얘기를 한 거는 땅바닥에 먼저 손을 짚으면 패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다리 걸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먼저 땅에 손을 짚으면 진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이거는 성패 규칙은 같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상대방을 땅바닥에 넘어뜨린다. 그지? 주저앉힌다. 이거. 그런데 우선 거기까지. 그 다음에 택견의 명칭 관련해서 지금 북한 택견은 개정희 교수가 택견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용어만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송덕기 택견의 경우에는 이름까지 택견, 탁견, 택견 한자로 또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쓴다 이거야. 그래서 예홍해 선생이 종잡을 수가 없다. 송덕기 택견의 명칭이 택견, 탁견, 택견 한자로도 이렇게 쓴다 했다가 또 한자로 그게 아니다 또 이렇게도 쓴다 했다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종잡을 수가 없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도 같이 이해를 해보세요. 택견, 탁견, 택견 한자로 해가지고 이거는 유사성이 있잖아, 그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와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뭐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택견, 탁견, 택견 이게 이제 같은 어떤 이제 선상에 있는 것이다, 명칭.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북한에서 1965년도에 북한 민속학자 개정희 교수가 발굴한 개성지역의 택견, 그거를 그러니까 조사 자료입니다. 현지 자료.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송덕기 옹이 그러니까 예홍일 선생이 뭡니까 1973년도,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8년이 뒤야, 늦어. 송득기가 8년 뒤에 확인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이나 동작이나 그러니까 이게 많이 유사하지. 그리고 같은 이게 조건에서 이게 동작이나 기술이 사용이 된다고 내가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1973년도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73년도면은 지금 횟수로는 50년이 넘어. 그래서 내가 부산시 최연소 내가 태권도 4단 성단을 했었거든. 내가 18살 때 내가 태권도 4단 성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번 게 태권도 사범을 했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부산 바닥에서 이제 속된 말로 끌렁거리고 내가 방건달이었지. 그런데, 그리고 국기원에서 내가 이제 5단까지 성단해서 그렇게 하고 내 중단해서,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 모시고 수박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태권도 국기원에 가서 자꾸 기웃거리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내가 5단까지 내가 성단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중단해서 그것도 한 몇십 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예 관련해 가지고는 수박으로는 내가 이제 단행본 교보문고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내가 몇십 권 내가 출판을 했으니까 관련 서적을, 그지? 그 전문성은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민속 관련해가지고 또 내가 아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내가 많이 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북한 측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하고 이 두 가지를 교차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거 책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택견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견이라는 거 하고 이게 있어요. 자, 조사의 경우에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청에서 뭐 조사받은 것만 해도 몇 번이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막 그 다음에 조사자가 충분히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제가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학문이란 건 의심이거든. 의심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택견에서 이 개정희 교수가 이렇게 이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그지? 쭉 내려오면서 어떤 얘기를 해서 절대로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좀 이게 달라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개정희 교수가 단순하게 이런 서술하다가 절대로 라는 말을 했거든. 이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근거를 내놔야 돼. 개정희 교수가 쭉 단순하게 서술하다가 절대로라고 했거든. 이거는 개정희 교수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 된다. 순전히 발로 차서 넘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머리로 받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송덕기 택견에서 쭉 내려가면 전부 발로 하는 거지. 뭐 다리로 차서 걸고 뭐 저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뭐 그 다음에 뭐 저 배드 뒤치기 하는 거 그거는 빼놓고 이제 칼제비에 대해서 예용의 선생 그 조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뒀습니다.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 수. 이거는 예용의 선생이 확신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택견에서 단 한 가지의,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단 한 가지의 수, 이렇게 조사 보고서에 쓰지를 못해. 사람이란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송덕기한테 물어봤겠지. 이거는 저 가정입니다만, 손으로 이렇게 상대 치고 뭐 이렇게 저 권투처럼 하든지 뭐 유도처럼 하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물어봤을 수 있잖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홍의 선생이 확신이 있으니까 칼제비가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 수다. 이렇게 해서 확신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저 송덕기 정언이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북한 적 택견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를 그러니까 수제비 우리말로 이제 국어 대사전에는 수제비 택견하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경기에서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경기로 이렇게 경기적으로 할 때 상대방 손으로 치거나 막 붙잡거나 그 다음에 박치게 막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건 안 된다. 금지.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때 수제비 택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송덕경의 배대뒤치기 그건 굉장히 이질적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 그때 강제되는 게 없잖아. 내가 길거리 지나가 내가 알고 있는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막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경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수제비 택견이다 이래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북한 택견이나 송덕기 택견이나 조사 당시에 이게 부족했던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이게 누락이 됐을 수 있어.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조사는 됐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택견 이제 뭡니까? 이제 박종관 씨 그러니까가 이렇게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 송기술이라 들어가지. 송기술이라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26가지, 26가지가 있어요. 예홍의 선생이 조사를 한 게 1973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83년이니까 10년 뒤에 나왔거든. 그런데 손으로 하는 게 예홍의 선생은 칼제비가 단 한 가지의 수다 조사 보고서에 그러셨는데 10년 뒤에는 이게 손으로 하는 게 26가지가 돼. 여기에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뭐 해제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책입니다. 이거는 대한택견협회 그 상임 부회장 하셨던 이제 이용복 회장 이제 그분이 쓰신 건데, 이거는 또 송덕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과 전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본식 무도 체계 있잖아. 일본식 무도 체계 시스템의 이런 동작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북한 측 택견이나 송덕기 택견이나 이게 굉장히 좀 구도가 단순하지만 이게 어떤 민속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구도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스러우냐 아니면 인위적이냐, 인위성이 들어갔느냐, 그 성질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지?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러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송기술이 뭡니까 10년 뒤에 송덕기 택견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랬는데 26가지가 돼서 늘어나서, 근데 그게 원래 있었는데 누락이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포함이 되다. 자, 내가 다는 안 합니다. 그래, 두 가지로 우리가 경우를 놓고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거를 추적을 해야지. 자, 그런데 이 택견은 뭡니까 송덕기 뒤에, 자, 실명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딱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재 지정되면서 이게 어떤 일본식 무도 체계에 이 어떤 동작 기술들이 이렇게 대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면 택견의 유래 이렇게 나오고, 택견의 계보, 그런데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 이게 누상동 장칼, 구리개 박무경 이러는데 이게 좀 확인 안 돼. 실존 인물이었는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십리, 강태진,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택견의 실제라고 해서, 택견의 기초, 마주매기기, 본때 해가지고, 형, 이래둬서, 형은 일본식 까타 있잖아. 우리 태권도는 품새라고 지금 하는데, 원래는 형식 형자를 쓰거든. 일본 카라테도에서는. 그거를 까타라 합니다. 그래서, 본때 해가지고 형식 형자를 썼는데, 이거는 이 책의 저자가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래 썼을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견주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초, 마주매기기, 본때, 그래 태권도 품새, 가라테 까타 그것처럼 하는 게 있고 형식이, 그 다음에 견주기를 한다 이래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송기술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체계는 그러니까 지금 태권도 있잖아. 태권도 수련 체계 여기에는 그게 없잖아. 그지? 근데 태권도 수련 체계가처럼 이게 생겼고 새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동작 기술들이 대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한 가지 그게 있는데, 잠깐만. 예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예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 자, 예법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여기 내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설명을 그대로 읽을게요.
예법을 단일 기법으로 쓸 때는 잡아대기를 강력히 실시하고 상대방을 이거로 이 손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댄다 이거야. 잡아대기를 실시하고 예법은 이 주먹을 쥐 가지고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에 쳐 밀면 된다. 그 겨드랑이 아래쪽이 있잖아. 이거를 주먹으로 이렇게 친다 이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붙잡고 상대방 이게 저 겨드랑이 아래쪽을 주먹으로 친다. 이게 예법이다. 이거 한 가지가 1983년도에 이게 확인이 됩니다. 요 책에는 예법이고 한 개가 딱 확인이 돼. 그런데 이 책은 90년이니까 그 뒤에 이제 7년 뒤에 이게 나왔어요. 이제 저 책 뒤에 7년 뒤에는 이게 예법이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 가지고 이 태권도 이게 매주먹 부인데 이걸로 옆구리를 치고 예법 그 다음 예법 2가 또 나오네. 예법 2는 상대방을 붙들어진 상태에서 같은 이 매주먹 부위로 상대방 관자놀이 붙잡고 상대방 관자놀이를 친다. 이게 예법 2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기 해서 괄호 열고 어깨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을 목덜미를 붙잡아 내린 뒤에 팔굽 있잖아. 팔굽으로 상대를 쳐내리는 거. 그 다음에 안경 씌우기라고 해서 이걸로 상대방 눈을 찌르는 거. 그 다음에 손딱이라 해가지고 이 수건 부위를 이제 손 장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상대방 뺨을 후려치는 것인데 흔히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귀를 후려쳐서 고막을 다치게 하는 것을 고막치기로 따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손딱이라 해서 이걸로 상대방 뺨을 치거나 상대방 고막을 터뜨리기 위해서 고막을 이걸로 또 친다 이거야. 타격을 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하고 이마제기란 게 또 예법에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의 이마를 이렇게 밀어치는 것이다. 이렇게 밀어치는 것이다. 그래 경기에서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며 견제하거나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것도 지금 예법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법. 잠깐만. 아니. 예법이 아니고 예법 1번은 매주먹 모서리로 상대를 붙들어진 상태에서 옆구리를 치는 거고 늑볼 부위 그 다음에 상대방 관자놀이 치는 거 이걸 예법 1, 2로 해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1983년에는 예법이라 해서 상대를 붙잡고 이걸로 겨드랑이 아래를 쳐넣는 거 그지? 쑤셔가지고 치듯이 막 치는 거 이걸 예법이라 했는데 달라졌잖아. 예법 1, 2가 뭐라고 돼 있어? 상대를 붙잡고 어떻게 이걸로 옆구리를 쳐내리고 관자놀이를 친다. 이렇게 이게 공격 부위가 달라져 있어요. 이거는 같은 기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유사한 기술이긴 한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팔꿈치기, 어깨치기, 뭐 안경 씌우기, 손 따기 이거는 이 책에도 좀 있는지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나온 게 태견이라는 책이요. 오래전에 내가 예전에 서울에 서울시 전통무예 연합회 번기철 교수님이 성간부 그래 성간부가 이제 선무도거든. 그렇게 양익스님 일기 제자인데 거기 원욱 스님이 회장을 하시고 번기철 교수님이 부회장 해가지고 이제 그거로 서울시 생활체육 등록을 할 때 내가 이제 그분 이제 모시고 다녔지. 나보다 한참 연배고 선배님이니까 내가 이제 이사를 했었는데 초창기에 그 단체가 설립되면서
그 점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 정도지. 20년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태견이라는 책이, 이게, 이렇게 좀, 크라운판인가? 좀 이렇게 큰, 이렇게 판형으로 해서 책이 이게 1권, 2권, 뭐, 이 정도 출판이 된 것으로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니까, 그런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세금정에 있는 김정윤 선생님, 한풀, 그러니까 최홍술, 합기도 도주가 최홍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 이제 제자인데, 이제 기도회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한풀이란 것을 창시 이제 무술을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번기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태견 이 책 이제 뭐 사진 그 당시 송덕기용 이제 촬영을 어떻게 했었고 그 경위 이런 것도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냥 이제 듣고 있었지. 번기철 교수님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출판을 할 때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이렇게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이 있어. 그런데, 대고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고이. 일본에 있는 대고이, 야와라가 택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제 의견이시지. 그분은 의견 얘기하실 수 있잖아. 자기 주장을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번기철 교수님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듣고 있었어. 그 태견이라는 책이 이제 송덕기용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촬영하게 된 이제 경위, 어떻게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했고, 사진 필름이 또 얼마나 있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말씀을 잘 하시거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출판할 때 어려웠던 이제 그런 얘기,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고이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의 대고이가 한국의 택견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 태견, 그러니까 이 태견 책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하고 확인을 했잖아. 자, 그런데 송덕기 택견에서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다 했지.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자. 자, 그런데 83년도잖아. 이게 73년도고 10년 뒤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게 나온 거예요. 83년도 이게 89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90년이니까 이게 이 책 뒤에 7년 뒤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요약본. 그때 김정은 선생님이 이거 태견책 이게 이제 요약본 이거를 이제 쓰고 계시다 원고 거기까지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서점에서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쭉 이렇게 돼 있고 태견 비전기술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 태견의 가치 잃어버린 택견의 역사, 태견 비전에서 일본 데코이 이야기, 일본 태견 비전 기술 야와라 대동류 신주 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분 의견이지 교차 검증이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 아닐 수도 있고. 그것도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분 의견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송기술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용의 선생은 상대방 이제 목을 이렇게 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영상을 보면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제 미는 거지,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용도로 이제 그거 칼제비가 택견의 단 한 가지 손으로 쓰는 수다 이랬는데, 그 뒤에 이제 박종환 씨 책에는 이제 20몇 개로 늘어났지. 그 다음에 예법이란 게 하나가 있는데, 상대를 붙잡고 이걸로 겨드랑이 밑을 치는 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그 뒤에 7년 뒤에 나온 거는 그지? 예법이 또 달라져서 붙잡은 상태 이걸로 상대방 넉골 부위 치고 관자놀이를 치는 게 이게 들어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저 송기술들이 그렇게 이게 많이 이게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태견이라는 책에는 야와라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뭐든지 그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저 바본가? 어른들이 살아 계실 때 내가 한 10년 정도 내가 무관심하게 내가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자료 정리하고 내가 하면서 지금도 내가 증명해 가고 있어. 얘기를 꺼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태견에 대해서 일본의 그 이제 데코이다라고 하는 건 김종윤 선생 의견이고, 그 태견 체계 이게 그 전에 이게 확인되지 않는 야와라적인 기술이 확인이 되거든. 자, 그런데 그거는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거다 이거야, 기술이. 그런데 그 시연을 송덕기용이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송덕기용이 시연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하신 분이 죄송한데 김종현 선생님이시니까 연배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신 분인데 죄송한데 그 김종현 선생께서 그걸 증명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으신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 쪽의 송덕기 택견은 이게 굉장히 지금 확대가 돼 있어요. 이 조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막 레슬링처럼 막 하기도 하잖아. 잘 알다시피 막 붙잡고, 그 다음에, 물론 그거는 응용해서 할 수 있어. 근데 권투 걸러버 끼고 권투하듯이도 뭐 하고 해. 그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송덕기 택견의 전통적인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차후에 개인적인 어떤 창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학술적으로 추적을 해서,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